일단 내일은 순수강 그 매치할 부분만 볼 거고, 변형 문제.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내일 뽑아오세요. 다 풀어놨으니까. 그러시면 될 거고, 대부분 문제는 알겠지만, 다 결국은 자음치부터 모음치 개표는 외우고 움직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걔네들의 외운 상태에서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지, 실제로 3번이나 4번 문제처럼 실제로 이 표 자체를 다 보여주는 문제들이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 가깝습니다. 문제 자체를 보면. 그럴 거고, 앞에는 볼 거 없고, 그냥 음변 문제 그렇게 볼 게 별로 없는데. 발음들 빠진 것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그 10번 문제 잠깐 보세요. 10번 문제는 10번 문제는 꼭 기억할 게 동화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동화라는 게 나올 때는 결국에는 머릿속에 세 개밖에 기억이 안 나죠. 유음하던지 또는 기음하던지 또는 부기음하던지 이거 안에서만 결국 동화라는 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나눠줘야죠. 왜냐면 얘는 자음 자체와 연결되는 거고, 얘는 모음에 영향이 있는 거고, 동화란 말과 교체라는 말은 실제로는 다른 말이지만 같은 종류 안에 포함되는 거죠. 얘네 세 개는 다 모두 되니까 교체 안에서도 들어가는 거긴 하니까. 하지만 교체는 그거 플러스 뭐까지? 변소리 대기나 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도 포함되는 게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기형을 보면 이거는 동화가 될 수가 없죠. 니은도 동화가 될 수가 없죠. 디귿 같은 경우는 동화 자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죠? 이건 유음하니까요. 그 다음 리을도 동화될 수 있죠. 근데 미음은 동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이. 처음부터.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 티읕의 영향을 받아 티읕과 같은 소리 나는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뒤에 있는 설명이 안 맞죠. 그리고 니은이 티읕의 영향을 왜 받습니까? 티읕의 영향을 받으면 내가 티읕으로 바뀌어야지 리을로 바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유음어나 비음어는 인접한 곳에 리을이 있거나 인접한 곳에 미음이나 니은이나 이응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에 보면 비읍이 니은에 영향받아 니은과 콧소리가 같은 점이 미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동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세요. 12번 같은 경우는 구개음화를 물어보는데, 교체 현상이 하나로 디귿, 티읕인 형태소가 모음이나 반모음이 이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만나면 각각 구개음으로 바뀐다. 그리고 희가 올 때도 먼저 축약이 일어나고 다시 구개음화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근데 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희가 나올 때도 결국에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도 얘도 뭐예요?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반모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반모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건 조금 잘 보긴 해야 된다. 축약일 때 특히 많이 나올 거고. 그럼 1번에 볼 때 붙인 전미사의 모음이 이어 만나면 구개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붙인 이렇게 발음하겠죠. 뒤에 있는 이가 접사니까요. 그러니까 구개음 현상이 일어나야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틀렸죠. 이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죠. 그래서 얘도 낱낱이 이렇게 발음해야 되죠. 세 번째, 디귿의 이랑은 이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이므로 틀렸죠. 이랑은 여기서는 실질 형태소죠. 그러면 여기서 얘는 반리랑으로 발음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묻힌 전미다 희와 만나기 때문에 디귿과 희가 결합하여 티읕은 치읕을 발음한다. 얘가 정답이죠. 그러면 처음에 이 리을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런 형태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먼저 축약이 일어나 줘야죠. 그죠? 왜냐면 얘하고 얘가 만난 조건이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정상적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히읗 자체가 나와줄 때는 축약을 거쳐서 반드시 구개음화로 넘어가는 조건이니까 얘는 두 개예요. 기본적으로. 이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음절의 수도 하나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마이너스 하나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같은 거죠. 음절의 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축약을 물어볼 거냐, 구개음화 물어볼 거냐, 음절수를 물어볼 거냐, 아니면 동화를 물어볼 거냐,
다르다는 거죠.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도 4개 이상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마지막 5번에 호가 결합한 이불은 실질 형태에서 임으로 실질 형태에서라면 당연히 구개현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혼미불로 발음하겠죠. 그래서 지금 반리랑이나 혼미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거지만 얘는 일어나는 게 좀 많아요. 이렇게 돼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얘 자체가 얘가 먼저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음절의 끝쓰기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비음화도 있는 거고 여기서 첨가도 있는 거니까 얘는 3개짜리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머릿속에 이제 문제하면 느끼겠지만 반드시 보다 다음 첨가는 니은 첨가밖에 없다. 이제 기억하고 들어가겠죠.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보세요. 거의 보게 되면 구개음화 문제가 제일 많아요 사실. 그 15번 문제 잠깐 넘어가세요. 15번 같은 경우는 문제 자체 하진 않겠지만 반드시 좋은 방법과 위치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체 방법이 같아지는 게 기본적으로 유음화나 비음화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좋은 방법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 두 개는 좋음화는 방법하고만 연결되겠지만 구개음화는 모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도 걸리고 그 다음 좋은 위치도 분명히 걸린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다 걸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렇게 가는 방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좋은 위치가 되는 거죠. 왜냐면 경국에 영국에 뭐 입술을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 다음 파열음 파자나 마찬 이렇게 보는 게 좋음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둘 다 바뀌는 거는 두 개만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사실 이것만 바뀌는 거죠. 문제 하다 보면 이게 거의 머릿속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으로 넘어가세요. 17번은 지금 나오는 설명이 이렇죠. 국어에서 니은과 리을 소리 연달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쇄적으로 발음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고 순행적 유음화가 뭐야? 뒤로 바뀐다는 거지, 유음화가. 왜냐면 순행이라는 것 자체가 문학에 볼 때 그거잖아요. 시간 자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방향을 바꿔줘야죠. 그리고 반대로 역행이라고 얘기할 때가 방향이 이런 식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역행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순행적 유음화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 그래서 리을과 니은이 연쇄를 발할 때는 역행적 유음화 자체가 일어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순행적 유음화나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용어의 활용형이나 합성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순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이 탈락이 일어나기도 하고 역행적 유음화가 아닌 리을의 비음화 자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1번에 볼 때 얘는 발음할 때 살단기로 발음하죠. 그러면 앞에가 바뀔 거니까 역행적인 거고 유음화도 맞죠. 그 다음 뒤에는 표현역이라고 발음하겠죠. 그러면 얘는 리을의 비음화 자체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딱 봐도 이렇게 발음하는 것 자체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얘가 이렇게 발음되는 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표현력 자체가 이렇게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혈력 이건 기본적으로 단어 뜻이 뭔가 바뀌는 건 되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신 나올 때 어떤 경우에 쭉 비음화, 유음화가 일어난다 설명이 없이 그냥 발음이 빠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럴 때는 유음화를 해보든지 비음화를 해보든지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뭔가 더 편한 게 뭔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문제 안에서. 왜냐면 그게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경우도 존재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19번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19번도 지금 보면 안 나왔어요. 지금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옮겨서는 장군단서밖에 없죠. 그러면 1번의 군기다는 장군단서가 되겠지만 급하다는 추격이 되겠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씩. 그리고 이런 게 만약에 선지가 2개 이상 나오면 분명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그 다음 두 번째 구개음하죠. 그럼 미다지는 맞는데 뻗대다는 뒤에 이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얘는 된소리 대체로 일어나겠지만 구개음화 조건이 안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인문하야 이거 비음하죠. 그러면 직문서 만누이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럼 얘네들은 둘 다 비음이니까 얘가 정답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된소리대기인데 껴안다는 된소리대기가 맞아요. 근데 꿈같이는 꿈같이 형태로 나오겠죠. 뒤에 있는 이가 접사니까요. 그럼 얘는 구개음 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듬직한 축약이죠. 그럼 밑에 굽히다는 맞는데 한여름은 축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이건 한여름 청가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넘어가요. 굳이 볼만한 문제? 24번만 잠깐 보세요. 24번은 그것 때문에 색연필이 나타나는 과정만 볼게요. 나머지는 모두 안 나왔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내신 문제에서 그걸 물어볼 때도 있어요. 뭐냐면 전체적으로 교체탈락 축약 이런 거 몇 번 나왔어를 물은 게 아니라 어떤 게 먼저 일어나? 이런 건데 이거는 딱 그걸 물어보기가 되게 좋아요. 위 형태에서 볼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잡 1이라고 돼 있고 여기서 잡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 잡리에 돼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첨가가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얘를 실제 이렇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왜냐면 얘는 어차피 없는 거기 때문에 얘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제로는 얘가 뭘 인접한 점이다 이런 얘기를 갖고 우리가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첨가가 일어나주고 그 다음에 얘가 영향받은 얘를 비음화 이렇게 바꿔주는 거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같은 경우도 똑같다는 거죠. 실제로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 영향받아서 앞에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주겠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둘 다 뭘 느낄 수 있어? 둘 다 불안전동화죠. 그죠? 서로 안 맞아주니까. 여기도 안 맞으니까 안전동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둘 다 앞에가 바뀌었으니까 역행적이죠. 역행적 비음화라는 말 쓰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31번) 문제 넘어가세요. 자, 31번은 적절한 거를 묻는 건데 탈락, 첨가, 교체, 추격 이걸 물어보죠. 그리고 이거 발음을 밑에서 보여줬죠. 그러면 읽는 안에서는 기억과 니은, 즉 교체와 탈락이 일어납니다. 왜냐면 자문단수가 일어나면 어차피 탈락하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기억 자체가 남았는데 걔가 뒤에 있는 니은 영향에 받아서 비음으로 바뀌었죠. 얘가 정답이죠. 근데 훌코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가 일어나야 돼? 탈락이 일어나야죠. 근데 니은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발음 자체가 훌코서가 됐다는 것 자체가 티읕 자체가 날라갔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기억과 니은이 일어난 게 맞겠죠? 그 다음 예산일 얘는 색연필과 똑같죠. 그럼 여기에서는 기억이 들어간 건 맞는데 리을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왜냐면 축약이 들어가면 거센소리 자체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예산 닐 이렇게 했으면 뒤의 형태에서 닐 이렇게 됐으니까 첨가 디귿이 일어나죠. 그 다음 알랴 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이음 자체가 처음에 리은 됐다가 얘가 앞에 있는 리을에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됐을 거니까 교체 자체가 일어나는 형태하고 첨가하고 이렇게 두 개만 일어나야죠. 그 외엔 나올 게 없죠. 그 다음 알았다 같은 경우 얘도 똑같이 탈락 자체가 일어나 줘야죠. 그러니까 리을은 맞는데 리을에 축약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죠. 왜냐면 딱 이렇게 됐으면 교체된 거니까 기억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교체에 들어가는 5가지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개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요. 높은 게 아니라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간 과정에 변화되는 이런 문제는 맨 마지막만 이렇게 보여주고만 갈 겁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 다음 크게 볼게요. 자, 38번 문제 넘어가세요. 38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어 자체가 4개가 나왔는데 맛없다, 유감좀 깨끗하다, 급행열차 이렇게 나왔죠? 다음에 마음이 깨끗하다. 얘 같은 경우는 분명 여기서 뭐가 날아가는 게 존재하죠. 최종 발음 볼 때 얘는 결국 덥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얘가 디귿으로 바뀌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를 끄트기 주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건 연은된 거니까 여기에서는 뭐만 일어난 거야? 교체가 한번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탈락 자체가 한번 일어난 상태에서 조수가 되는 거죠. 3개짜리인데 이거. 그냥 영업용 같은 경우는 0,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게 먼저 첨가가 일어나고 그거 영향으로 여기서 디에마 자체가 이렇게 일어난 거겠죠. 그 다음 3번째 깨끗하다. 얘가 제일 쉬워요. 얘는 뭐만 있으니까? 축약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급행열차는 그 펜까지는 여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축약 일어나고 첨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게 시험에 좀 나오는 단어는 가끔 나옵니다. 이거 나머지는 얘네들은 좀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만 쭉 나오는 단어들이 좀 존재하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뒤에는 크게 볼만한 게 없고 그 다음 41번 넘겨보세요. 41번은 문제를 자체를 보면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이게 뒤에 합성합파성하나 이런 거 나올 때도 이런 표를 갖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걸 집어넣으면 무조건 시간 끌기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하나는 나와줄 겁니다. 이게 밑에 단어가 많이 붙으면 많이 붙을수록 굉장히 짜증날 겁니다. 이거 문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는 안 할 건데 어쨌든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올 거니까 그래서 단어도 잘 보라는 얘기고. 자, 42번 문제 보세요. 자, 42번은 일어날 때 탐관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구개응화 조건 자체가 안 나오죠. 뒤에는 일은 실질 형태소니까요. 그러면 최종 발음은 단일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종 발음은 발핀이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나올 거니까 여기 두 개는 놓을 수 있는 게 둘 다 축약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이렇게 가야죠. 피, 덥다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게 기본적인 거니까 분명히 여기서 먼저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고 이렇게 만나면서 얘가 결국은 이렇게 또 바뀌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만약에 쳤다 이런 식으로 넣었다가 다시 쳤다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럼 여기서 추가가 있는 거고 여기서 교체 부기음하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왜냐면 얘가 티격된 다음에 가야 되니까 다시 또 비음화 자체를 거칠 거고 여기서 첨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짜리가 나오는 문제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나머지도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매체 부분도 문제가 꽤 많기 때문에 분명히 25문제면 매체 문제가 10문제 정도 튀어나올 겁니다. 그리고 매체 10문제는 무조건 시간 오래 걸려요. 왜냐면 지문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지문량 자체가 매체 12개? 하고 모의고사 3개 하면 20개가 넘어가요, 지문이. 일단 매체도.
이거 머릿속에 한 번 정도 봤다 그래도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문제 푼다 그래도 시던데 또 문제 지금 다시 봐야 돼요.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 걔네를 먼저 푸는 게 좀 유리할지, 문법을 먼저 푸는 게 유리할지는 그때 시험지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분명히. 자, 그럼 42번 1번. A는 비음화가 일어난다.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중성과 좋은 범위 같아지는. 근데 A에서 근데 비음화 일어나는 거 아닌 거 아니야? 뒷말의 초성이 앞말의 초성과 좋은 범위 같아진다. 근데 뒷말의 형태는 첨가가 일어나는 거죠. 안 맞죠, 그래서.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는 앞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A는 일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구개만 일어나지 않는 거는 맞지만 연음되는 게 아니라 축약이 돼야죠. 그 다음 세 번째. B와 C에서는 축약이 들어갔으니까 음절 개수가 줄어드는 게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B와 D에서는 어떤 음문이 다른 음문으로 바뀌는 교체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B와 D를 보면 D는 맞다고 쳐도 B에서는 축약이니까 안 맞죠. 그 다음 C와 D에서는 거센 소리가 먼저 일어난 후에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D는 맞지만 수찬으로 발음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개음화가 안 일어나겠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46번으로 넘어가세요. 46번.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것도 41번과 똑같아요. 뭐냐면 시간표의 경우 딱 좋아요. 문제가. 그럼 무조건 이게 부정확한 발음에 틀려서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부정확한 발음을 왜 이렇게 해서 부정확한 발음이 나왔는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잖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걸리죠. 1번에 볼 때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고 연음해야 되는데 찰흐기는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지 않고라고 되는데 찰흐기 자체가 이미 리을 자체가 탈락했죠. 부정확한 발음을 볼 때.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안파글은 음절의 끝수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되는데 안파글은 끝수규칙을 적용한 상태에서 뭐 했어요? 넘겼죠. 뒤로. 그래서 처음에는 쌍기역이 기역됐다가 그대로 넘겨버린 거잖아요. 안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안 넘겨야 되는데? 음절의 끝수규칙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야 되는데 끝수규칙을 적용하고 넘겼으니까 이게 부정확하면 되는 거죠. 정답 2번 나올 거고. 세 번째. 너기는 연음을 하고 된 소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너기는 음절의 끝수규칙을 적용하고 근데 너기에는 음절의 끝수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시읒 자체가 탈락한 상태에서 기역은 그냥 연음된 거니까요.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를 하고 연음을 했습니다. 라고 바꿔야 되죠. 끝은 구개음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가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 수배는 거센 소리에 적용하지 않고 연음해야 되는데 수배는 거센 소리에 적용하고 연음했습니다. 근데 배는 거센 소리가 아니죠. 얘는 그대로 연음한 거죠. 그래서 이거 서로 계속 비교해서 문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크게 볼만한 게 자, 55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55번을 보면 기억이 일어난 사례. 교체인 걸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삐어 자체에서 변동 전에 변동우를 보면 똑같잖아요. 그럼 교체될 게 없죠. 아니, 교체될 게 없어요. 얘는. 그런가요? 1번 같은 경우는 변동전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변동우가 이렇게 된 거고 2번을 보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만 나왔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얘만 이렇게 바뀐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첨가죠. 근데 얘는 교체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왜? 이거 어차피 분석하려고 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실제로 이거 하나 첨가 들어간 거잖아요. 왜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얘가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똑같은 이라고 해도 반모음이 교체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밖에 나올 게 없죠. 그래서 반모음 자체가 축약인 거는 요새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축약도 상황에 따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면 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얘도 단위고 얘도 단위인데 얘도 단위죠. 그러니까 단단히 단위 나올 때는 축약이라는 말을 쓰겠지만 분명히 이 종목으로 바뀐다는 건 첨가 아니면 교체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볼 때. 3번은 뭐야? 탈락이죠. 의자치가 없어졌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보는 패턴으로 가겠죠. 근데 이 반복 문제는 요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잘 보시면 되고 그게 그 중세국어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이 문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설마 이것까지는 안 나오겠지? 왜냐면 로마자 표기가 표현 안 되니까 64, 65는 안 물어볼 거고 이건 할 필요가 없을 거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더 질문할 거 있나요? 이거 왜 혹시 의문 문제에서? 자, 딱히 없으면 단어 넘어갈게요. 단어가 우리가 와 그거밖에 안 들어갔지. 동사가밖에 안 들어가자. 수업사 문제 좀 빼야겠다. 여기까지는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다 안 들어가지. 쭉 빼봐. 자 9번 문제 넘어가세요. 자 9번 용언의 활용에 대한 설명인데 기억에 대한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의미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규칙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규칙을 찾는다. 그리고 지금 벗는다 같은 경우는 어간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불규칙을 하지만 직구 같은 경우는 시옷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불규칙을 한다. 그러면 이 지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어간의 불규칙. 어간이 바뀔 때는 바뀌기 전 이름이니까 시옷 불규칙인 거잖아요. (1번)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는 게 몇 번 얘기하지만 규칙에는 두 개는 꼭 기억해야 돼. 이 두 개가 탈락하는 건 무조건 규칙이라고 기억하고 넘어가야 돼요. 1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기본형이 숫자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퍼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우별규칙이죠. 근데 2번 같은 경우에 무더는 아예 되게 친절한 게 이렇게 나왔죠. 대놓고 아예 이렇게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 글자 자체가 그대로 모음의 어미를 갖다 붙였는데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변한 게 전혀 없죠. 왜냐면 이런 어미는 원래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럼 얘는 그냥 봐도 규칙이죠. 근데 이 묻다는 잘 봐야 될 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길을 묻다. 이거 규칙일까요? 불규칙일까요? 불규칙. 규칙? 불규칙? 내가 왜 이래? 불규칙.
불규칙? 규칙? 불규칙. 왜? 길을 묻다는 길을 묻어 이렇게 못 나올 거잖아. 길을 어떻게 묻어? 그치? 이 묻는다는 의미가 이제 그 의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길이 어딘지를 묻는 거니까 길을 묻어 이렇게밖에 못 나올 거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불규칙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밖에 못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뭘 붙여야 되냐면 모음의 어미를 갖다 붙여야지 자음의 어미를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이것도 자음의 어미를 붙이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에 나왔던 얘도 지으며도 자음 갖다 붙이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규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를 모음의 어미를 갖다 붙이는 거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어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미는 아나, 어나, 아서, 어서 이런 게 존재하는 거지 야야, 여로로 바뀐다는 건 분명히 무조건 다 불규칙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다가 하어가 아니라 하도 아니가 하여로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규칙인 거죠. 왜냐면 여라는 어미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듣다. 근데 들 이렇게 바뀌었고, 네 번째도 돕다가 기본형일 텐데 도 이렇게 됐으니까 앞에 어간이 바뀌었죠. 올라도 기본적이 오르다잖아요. 근데 올 이렇게 되면 어간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자, 연결된 문제로 11번 문제를 거쳐보세요. 11번은 적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담가, 예쁘어도 잘 고쳤어요. 이건 이제 그 의탈락한 거잖아요. 근데 걸어서라고 나오고 풀으러라고 나오는데 걸어서는 이건 도대체 기본형이 뭐야? 걸으다가 기본형이죠. 그죠? 이게 기본형이에요. 근데 걸어서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실제로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거기 나온 대로 고친 거니까 걸려서 형태로 고치는 게 맞는 거잖아 이거.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됐어? 불규칙이 맞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2번을 볼 때 이게 나오잖아요. 푸르 플러스 어가 되고 푸르러. 이것도 불규칙이 맞죠? 근데 왜 정답이 2번이야? 둘 다 불규칙이 나왔는데? 조건이 다른 거지. 그죠? 얘는 지금 뭐가 바뀐 거야? 어미 쪽이 바뀌었는데 거르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어간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어간의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어간 불규칙이잖아. 안 맞죠 서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름 자체가 앞에가 바뀐 거니까 어간 바뀔 때는 어간 바뀌기 전이 이름이었으니까 르불규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미가 바뀌었는데 어미가 바뀐 건 바뀐 게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러블규칙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모른다고 쳐도 어간 어미만 찾아도 같은 얘가 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그냥 불규칙이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같은 불규칙이라도 문제 9번, 10번, 11번은 봐도 알겠지만 같은 어간끼리 바뀐 거야? 어미가 바뀐 거야? 들어 바뀐 거야? 이걸 갖고 계속 물어볼 거니까 단순하게 불규칙이다 해서 같은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규칙 안에, 불규칙 안에서도 어간 안에서도 같은 종류이냐, 어미 안에서도 같은 종류이냐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 형태로 나와줄 거니까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불규칙 문제들은 단어의 기본형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맞춰가는 거니까. 자, 비타 문제는 이제 12번 가보세요. 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에 묻었다 라고 나오는데 얘는 규칙이죠. 왜냐면 묻어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 일러는 기본형 자체가 이르다가 될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어간이 모양이 바뀐 거죠. 그 다음 이르러 얘는 어미가 바뀐 거죠. 이르다가 기본형이라면. 그 다음 네 번째 우러러 우러르다 형태가 기본일 텐데
우러르다 형태인데 얘가 러가 됐다는 건 어차피 의탈락이잖아요. 그러면 규칙이죠. 그 다음 파레나 많이 했잖아. 이거는 파라타가 기본형이면 히읗 자체도 바뀌고 뒤에 아도 바뀐 거니까 어간음이 둘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정답 4번. 여기서 잘 신경 쓸 건 딱 하나예요. 우러러예요. 우러러. 왜냐면 우러러 같은 경우도 우러르다가 기본형일 텐데 이렇게 우러러가 됐다는 거는 의 자체가 타락한 거니까 그럼 무조건 규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보는 게 우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다음 뒤에 이거 되면 뒤에 다음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뒤에는 26번으로 넘어가세요. 어렵다. 시험 아닌 거 빼고 들어가면 더 어렵다. 자, 거기 이제 그런 말 나오죠? 그 첫 번째 문단은 어차피 보조용어에 관한 얘기가 안 봐도 되고 두 번째 문단 나오세요. 보조용어는 다시 보조동사와 보조형사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조용어의 품사는 앞에 오는 본용어의 품사에 따른다. 근데 이게 끝이면 무조건 앞에 것만 품사에 따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예를 들어 보조용어 안타는 앞에 오는 본용어의 품사가 동사이면 보조동사, 형용사이면 보조형사로 쓰인다. 한편 보조용어의 품사가 보조용어의 의미에 따라 구분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조용어를 하다가 앞말이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동사이다. 또한 보조용어는 보다가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동사이고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걱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보조형용사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 한 거야? 앞에의 품사에 따르는 경우가 또 깨지는 경우가 생기죠. 예외적으로. 그 다음 본용어는 주로 본용어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보조용어가 연결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갔다 라는 문장은 본용어의 어간 하에 보조적 연결어미 고가 결합된 하고가 보조용어 나서와 연결된 문장이다. 그리고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연결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두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세 용언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여기 용언들이 본용언, 보조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본용언, 보조용언, 본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 본용언, 보조용언, 보조용언의 순서로 연결된 경우가 있다. 복잡하죠? 보통은 내신 문제에서는 본용언, 보조용언 딱 하나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가끔 3개짜리, 심지어 4개짜리도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러면 이제 의미를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죠. 26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면 내일 해야 할 업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겠다. 근데 쉽다는 품사가 뭐야? 형용사죠. 그럼 뒤에도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쉽는다 형태가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 다음 나는 부모님께 야단 맞을까봐 얘기도 못했다. 얘는 뭐지? 야단 맞을까봐 얘기도 못했다. 얘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분명히 이 문단의 마지막에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걱정의 의미가 나타내는 경우는 보조 형용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단 맞을까 걱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가 형용사를 쓸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문단에서 근심 걱정 연결된 건 무조건 형용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리고 야단 맞다가 본용어일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뒤에 있는 반은 걱정을 좀 얘기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일을 마무리했음에도 사람들이 집에 가지 않았다. 집에 가다. 이건 동사잖아요. 무조건. 그럼 뒤에도 동사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네 번째 한다는 분명히 예를 들어라고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하다가 앞말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한 바람이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동사이라고. 그러면 새로 일할 사람이 업무 처리 항상 성실했으면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내 심정을 모를 것이다. 이때보다는 당해보다 경험이죠. 그리고 경험을 나타낼 때는 무조건 동사가 뭐라고 그랬죠? 보기에서 지문에서. 그러니까 얘는 동사죠. 그럼 정답 5번 나오죠. 이 문제는 이렇게 지문 없으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 이 7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A에 나오죠. 순식간에 사과를 던져서 베어버렸다. 그러면 1번에 베어는 어감 배에 보조적 연결음이 어가결합되어 버렸다가 연결된 형태이고 기억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무조건 본용어이 나와야죠. 그 다음 던진 상태에서 진짜 벤 거죠. 그러니까 얘도 본용어죠. 근데 진짜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본본 보조가 되는 게 맞죠. 두 번째, 고기를 먹어치우고 일어났다. 근데 치우고는 어간 치우에 보조적 연결음이 고가결합되어 일어났다와 연결된 형태이고 까지 맞는데 기억이 아니에요. 먹어치우고 일어났다. 근데 이게 먹은 상태에서 진짜 치우고 일어난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오잖아요. 먹어치우고 일어났다고 보면 무조건 앞에는 본일 거잖아요. 얘는 본인데 먹은 상태에서 뭘 치운 게 아니라 안 치운 거니까 이건 보조죠. 근데 일어난 건 진짜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얘는 본이죠. 그러니까 본, 보조, 본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니은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따져야 되는 거고, 보조동사나 보조형사 말 그대로 보조용언이라는 게 몇 개 정해있으면 그냥 외우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게 문장에서밖에 판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깨어있어 행복했다. 그러면 깨어는 어간깨 보정음이 어가결합되어 있어야 연결되는 셈이고 니은에 연결된다. 왜냐면 깬 상태에서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닌 거니까 있어는 보조죠. 그리고 진짜 행복한 상태가 맞는 거니까 얘는 뒤에가 또 본용어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앉아는 어간 안에 보조적 연결음이 아가결합되어 있게와 연결된 형태이고 디귿이 된다. 앉아있게 생겼다. 근데 앉았다는 무조건 본인데 뭘 있게 하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있는 상태도 아니고 뭐가 생긴 것도 아니죠. 진짜로. 그러니까 얘는 본, 보조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먹고는 어간 먹에 보조형이 고가 결합되어 쉽게와 연결된 거고 디귿에 해당된다. 근데 통상적으로 씻다는 본용어 쓰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보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되었다만 보조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냐 앞에 있는 먹다는 무조건 본인 거고 된 게 진짜로 얘가 어떤 된 상태로 변한 게 아닌 거잖아요. 변신한 것도 아니고. 그죠? 만약에 변신했다면 보조가 아니라 본이겠지만 변신한 게 아닌 거니까 본이죠. 가 아니라 보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본, 보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져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나오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잘 안 나와요. 내신 문제에서. 얘가. 나 좀 마실게요. 이거 왜 이러지요? 카메라 왜 이렇게 흔들려? 아까 거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 진짜 안 먹네. 어디 간 거야? 형태에서 단독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리고 무조건 4개로 분류하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눠졌잖아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런 건데 일단 형태소의 기본 큰 틀에서는 어쩌든 무조건 한번 나눠지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 나눠질 거고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어떻게 나눠지는지가 포인트인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겠죠. 왜냐면 얘네들 조사니까요. 그죠? 아 나들이 갔다 오셨구나. 그치? 58분에 시작하는데. 아, 너무 늦게 나왔어. 조사 네? 뭐라는 거야? 많이 늦게 나왔대. 아 늦게 나왔다고? 그렇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형이 잡다 형태인데 실제로 어간어미가 나눠진다면 얘도 나눠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명사는 자립이 될 거니까 실질적 의미를 가질 거고 조사들은 형식이니까 어차피 뭐예요? 형식이라면 무조건 의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얘만 실질적 의미를 가질 거고 어차피 어미들은 무조건 다 뭐예요? 형식이죠. 조사, 접사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얘도 형식이고 얘도 형식이면 무조건 의존이고 의존인데 어가 혼자는 못 쓰니까 얘도 의존이죠.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 되게 쉬운 문제긴 해요. 이 문제는. 그죠? 하지만 나올 거는 이죠. 자, 그래서 기억에 보면 홀로 쓸 수 있는가? 예, 그렇죠. 경청 홀로 쓸 수 있죠. 그 다음 을은 홀로 쓸 수 없죠. 아니요. 그 다음 잡은 실제 의미가 있는가? 예,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29번 넘어가세요 한번. 29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문장이 되게 쉽긴 한데 하늘이 매우 높고 푸르다 이렇게 보면 일단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겠죠?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립될 거고 그런 의미가 생기겠죠? 얘는 조사니까 똑같으니까 형식이고 의존이죠. 매우는 띄어쓰기 계통에서 그냥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부사나 관형사는 자립도 되고 실질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관형사 나오거나 부사 나오면 반드시 자립이면서 실질이다. 이거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어떻게 나눠야 돼? 놈이랑 곰이. 이렇게 나눠야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나눠야죠. 왜냐면 푸르다 형태는 얘네들이 둘 다 어간인 거니까 얘가 실질이지만 의존, 똑같이 얘도 실질이지만 의존. 하지만 얘네들은 둘 다 어미니까 형식이고 형식이라면 무조건 뭐 의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립 형태에서는 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1번 4개다. 4개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30번. 이거는 문장 안 써도 되겠죠? 자, 지금까지 형태에서의 개념이 유형에 대한 특성에 공부했죠. 그래서 두 문제 지금 했잖아요. 그대로 연결되네요. 다음 자리에서 밑줄만들이가 된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볼까요? 자, 은는 조사죠. 그 다음 듣들 어간이죠. 어미죠. 그러면 조사 자체와 어미는 공통점이 뭐야? 의존이고 형식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듣 자체라고 들어가는 어간은 실질이지만 의존인 게 한 번 결이 나눠지죠. 왜? 이거 차이는 나눠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1번을 볼 때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가 안 되는 이유는 얘만 유일하게 뭐예요? 단어죠. 어미나 어간은 따로는 단어라는 말을 쓸 수 없잖아요. 왜냐면 어간하고 어미 자체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만 반드시 보거든요. 단어. 이 얘기는 어간만이 단어인가요? 아니요. 어미만이 단어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나올 거니까요. 그죠? 뻔한 얘기지만. 그 다음 2번.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이미 그러면 틀렸잖아요. 그죠? 세 번째.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해서 쓰이고 왜 의문 다 볼 때 의존 형태소니까 의문형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군요. 다 바뀌었죠? 그 는하고 은 어디에 보고 알 수 있어? 앞에 봐야죠. 앞에가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바뀐 거고 그 다음 드하고 들은 뒤에 자체가 자음이냐 모음만 붙었냐 연결되는 거고 아사고 엇은 앞에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거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모음조화 자체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형태수 문제는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 32번으로 넘어가세요. 32번 합파생어에 연결된 건데 지금 솟다, 치솟다, 샘솟다를 보면 꼭 기억할 거 이런 거 보면서 치는 파생어구나. 즉 접사가 붙은 거죠. 근데 샘은 명사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합성어죠. 그러니까 접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접사가 형태수의 기준만 보면 분명히 형식이고 의존이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치솟다를 보면 이 일반적인 솟다와 치솟다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건 그냥 올라가다 의미인데 치솟다면 올라가는 형태가 마구 올라간다, 좀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의미니까 접사가 파생어로 만들 때는 의미 자체가 구현이 돼요. 근데 이제 혼자는 의미 자체가 구현이 안 되니까 말 그대로 이 치가 있으면 이 치가 무의미한지 알 수 없잖아요. 치? 이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의미일지 모르니까 접사가 조금 시험 문제에서 물어본 건 두 가지 물어봐요. 전미사가 붙은가 접수사가 붙은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전미사나 접수사 붙었을 때 이거 의미가 뭐야? 원래의 단어에서 어떻게 의미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죠. 위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용언이 단일어의 경우 어간과 어근이 일치합니다. 당연하죠. 단일어면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나눠질 거니까 어간음이 자체가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용언이 파생원 합성일 경우에 어간과 어근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번에 세 단의 어간과 어근을 분석해 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줄이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줄다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줄이다. 근데 얘 접사. 얘는 뭐예요? 어미죠? 그럼 얘가 어간이면서도 어쨌든 어미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줄이고 줄이면 이렇게 될 거고 접사는 얘가 어미가 아닌 거니까 통상적으로 어간 쪽으로 포함될 거잖아요. 기본. 그럼 얘도 뭐가 돼요? 어간은 되는데 오가 아닌 거야. 어미라고 잘못 쳤네. 어미는 거군. 어근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 기준을 볼 때 나머지도 비슷하게 움직일 건데 줄 2까지가 어간이라 해도 어근은 줄만이죠. 근데 이 경우는 지금 파생어니까 그런 건데 힘들다는 힘이란 말과 들다가 되면 이것도 어근이고 이것도 어근이면서 얘는 물론 어간이라는 걸 쓰겠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가 돼야 돼? 아니 이렇게까지만 두 개가 어간이 돼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힘하고 들까지가 어근. 그럼 오가다도 합성하니까 똑같이 오하고 각까지가 어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정답이 나올 게 4번밖에 없죠. 간단한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접사가 들어갈 때는 얘는 뭐다? 어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건 어렵다고 했잖아요. 먹다가 이렇게 먹이로 바뀌면 명사로 바뀌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이럴 때는 어간어미라는 말을 쓰겠지만 이럴 때는 어간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어근이라는 걸 쓸 거고 얘는 접사라는 걸 쓰겠죠. 물론 그냥 단어라도 명사로 치겠지만 만약에 그냥 단어가 아닐 때는 얘가 명사가 아닐 수도 있죠. 접사하는 거에 따라서 그리고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어미가 붙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죠? 저번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림. 그러면 이거는 접사인데 얘는 어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문장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죠. 문장으로 안 나오면 이게 접사인지 어미인지 판단하는 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문장에서. 자, 일단 넘어가세요. 35번 넘어가세요. 애매하게 들어갈까요? 자, 선생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전공은 사전에 표저어인데 왜 늙으면 사전에 표저어가 아닌가요? 사전에 표저어인 전공은 파생 명사예요. 반면에 늙음은 파생 명사가 아니라 동사 늙자의 명사형이라고요. 그래서 늙음은
일단은 활용형이기 때문에 표준어가 아닙니다. 쉽게 가면 활용형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표준어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둘 다 음으로 끝나는데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에 왜 이래 무서워. 표준어 절음은 어근 절매 명사를 만드는 정비사 음이 결합해 만들어진 말로 관용어의 꾸밈을 받을 수 있지만 늙음은 어간 늙의 명사형음이 음이 결합한 말로 문장에 쓰이면 서술한 기능이 있고 부사의 꾸밈을 받을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관용어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체언이라는 거고 부사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용언이라는 얘기잖아요. 통상적으로. 물론 부사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지만 이건 기본성만 보는 거니까. 그러면 1번에 볼 때 그녀의 수줍음 그럼 포인트는 어디 있어? 밑줄은 여기 있지만 포인트는 앞에 있죠. 그녀의 자체가 관형급 조사가 붙었으니까 관형어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명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머지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게 문제가 쉬운 게 2학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부사가 다 붙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면 전혀 부사 붙었죠. 3번에도 많이 부사가 붙었죠. 그 다음 4번에도 남들보다 부사가 붙었죠. 5번에도 빨리 부사가 붙었죠. 그러면 앞에 부사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뭐라 보라는 거야? 어미가 붙었다는 거 무조건 판단하는 얘기잖아요. 되게 문제가 도식화되어 있는 게 그래서 관형어 자체가 앞에 붙는 거는 무조건 접사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사어가 붙어 있는 건 무조건 어미예요. 쉽게 가면 얘 같은 경우는 체언일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용언이에요. 아예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나왔으니까 문제가 더 쉬워진 거죠. 근데 실제 내신 문제에서 이렇게 다 깔아주는 게 나올 확률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한두 개는 빠질 거예요. 그럴 때는 문장에서 이게 설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가 그게 없다고 쳐도 이렇게 나오겠죠. 나는 가진 돈이 없다. 슬프네요. 아니 서술성이 있네요. 슬프네요. 그쵸? 전 없어요. 실제로. 슬프네요. 내가 이 나이 먹고도 맨날 이 나이 먹고가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돈에 대한 생각은 더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녀가 먹다. 서술성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걸 뺀다고 쳐도. 그 다음 그는 경력이 많다. 나올 수 있죠. 내가 걷다. 나올 수 있잖아요. 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서들이 빠져도 얘네들은 서술성 자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줍음은 수줍다. 이것만 있으면 앞에 뭐가 없으니까 문장 자체가 성립하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비타 문제 나온 게 36번이죠. 그러니까 36번을 보면 이거 문제는 이제 비타기 나온 겁니다. 자, 선생님이 똑같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용언의 어감과 결합한 명사형 어미 음과 기, 어근과 결합하여 명사 만드는 정비사 이와 음과 기가 있어요. 전자는 용언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며 전자와 결합해 활용된 용언은 서술한 기능이 유지되고 부성의 수직을 맡을 수 있고 후자와 결합해 만들어진 것은 관용의 수직을 받는 명사예요. 라고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세상은 홀로 살다. 홀로 무서워져. 그 다음 충분히 무서워져. 그리고 충분히 자다. 홀로 살다. 가능해요. 근데 시원한 얼다. 이상하죠. 그 다음 건전한 놀다. 이상하죠. 얘네들은 서술성을 못 가지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앞에 니은이 붙는 거는 다 뭐야? 관용어들이잖아요. 은는 이렇게 붙는 거는 관용어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원하고 건전한은 관용어예요. 얘네들은 전부 다 명사죠. 그 다음 매우, 이건 너무 많이 보는 부사어잖아요. 그리고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정확한 서술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A쪽이 되겠죠. 그럼 정답 4번. 이 문제는 동사형사밖에 안 나오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이 문제하고 사실 나올 수 있는 문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뭐? 퀴즈불기치. 그 두 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반드시 토요일까지 서연이도 뒤에 있는 4강을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직접 문제는 좀 어렵게 갈 겁니다. 직접 문제는 이 정도 수준 이상의 문제도 출제할 겁니다. 절대 아무도 100점이 나올 수 없겠고
일단 근데 이렇게 해도 애들이 나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뛰어나면 100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죠? 사람이 예상대로 꼭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수능도 그렇잖아. 물수를 내는데 애들 생각할 땐 불일 수도 있고 불하고 내는데 애들이 볼 땐 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예측이 안 되는 거지. 그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거 그냥 다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쓱쓱쓱쓱쓱쓱. 뭐 이런 애면 그냥 달리고 나오겠지. 1년 전에 외운 것도 다 기억나면. 그죠? 아니면 다르고. 자, 그 다음 38번으로 넘어가세요. 38번 같은 경우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데 다시 접사가 붙거나 접사가 결합해서 어근의 분사가 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역과 니은에 둘 다 해당되는 거. 겹겹이는 처음에 겹하고 겹이 먼저 붙어줘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가 붙는 거니까 얘가 어근 결합했을 때 접사가 붙는 경우고 겹은 품사 이전의 문제도 봤지만 겹은 명사죠. 근데 이렇게 겹겹이를 만들면 겹겹이 사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보다가 바뀌죠. 그러니까 얘가 품사도 변경된 거죠. 1번은 군것질은 앞에 있는 군 자체가 이미 어근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조건이 처음부터 안 맞죠. 바느질은 둘밖에 없어요. 어근 자체하고 접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근이라는 게 나와. 그 다음 다듬이는 마찬가지. 이것도 다듬다에다가 접사밖에 안 붙었죠. 그러니까 매력이 없네 문제들이 딱히. 근데 헛웃음은 세 개긴 한데 앞에 있는 헛이 접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접사, 어근, 접사 이렇게 되는 거죠. 조건이 안 맞죠 또. 그 직접 구성성분 뭐 이런 거 하고 나오면 이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남성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군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밑에도 딱 나오지만 이 군말이라는 거는 파생어지만 군감은 합성어입니다. 분명히 이거 몇 번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얘는 군더더기라는 말을 갖고 쓰면 접사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구운이라는 의미니까 이럴 때는 실질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접사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이건 동사 어간 형태가 니은 형태를 갖다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이거 합성어 중에 무슨 합성어야? 품사죠. 왜냐면 곱다 형태에다가 니은 연결이 들어가고 다시 체험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들어가니까 품사일 수밖에 없죠. 품사이면서도 뭐야? 종속 또는 수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형태가 여러 가지 하나의 단어 갖고 꽤 여러 가지들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문제 안에서는 보게 되면. 자, 뒤에 40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접두사는 앞말에부터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근데 이거는 전미사도 마찬가지예요. 전미사도 당연히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어쨌든 파생어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둘 다. 접두사가 명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도 있고 접두사가 용언에 결합하여 생성된 단어도 있다. 특정한 접두사는 둘 이상의 품사에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리고 리을 앞에 나오죠. 대개 접두사의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만 찰차부터 만들어진 차국수수, 차조처럼 주의환경에 따라 형태가 다른 접두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도 있다. 진짜 잘 쓴다. 그죠? 차국수수 주세요. 일단 옥수수 파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없었어요. 다 이제 편의점이 흡수했어. 고구마 뭐 이런 것도. 이슈 지금 경쟁 붙었잖아. 물론 우린 좋지만. 아니 얘네 얼마 전까지 그 공사하기 전까지는 수험페이 안 받았거든.
근데 앞에 써놨잖아. 수험페이 왔습니다. 개꿀. 나 같은 사람 딱 좋아하는데. 10만 원에 만 원씩 더 주는 게 어디야? 엄마들 그거 엄청 좋아한다니까? 그리고 저도 3개 정도 경기도 페이 만들어갖고 했는데 수원 저번에 마비됐어. 설날 때 20% 충전시켜준다고. 그러니까 10만 원이 2만 원 더 든다고 하니까 접속자 마비됐다니까? 나 들어가는 데만 거의 1시간 걸렸어요. 그 내가 만 원 없겠다고 중간중간 계속 들어간 나도 좀 웃기지만 다른 사람도 다 이거 마비된 거 아니야. 서버 폭투 당하고. 와, 야 사람 만 원에 이게 폭주가 되는구나. 하는데 만 원이 그냥 생기는데 학원비 결제할 때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나는 우리의 뭐 그런 거 페이 경기 페이 안 다녀야겠다. 저는 그걸로도 기준 판단하는데. 아니 그게 그 매출 갖고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1번에 기업에 해당되는 사례는 분기점 군살이 있다. 그렇죠? 얘네들은 다 접두사니까요. 그 다음 니은에 해당되는 거로 나가다 하고 맞다는 용언들이죠. 그리고 그럼 빛이 여기서 접사가 되니까 맞죠? 그 다음 허티이다 헛수고든 디귿에 해당된다. 왜 2개 이상의 품사야? 디디다하고 수고 품사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품사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4번째 빨갛다 노랗다가 니은과 리을이다. 주의 환경에 따라 분명히 시옷이 붙거나 안 붙거나 이런 거 자체가 나와주죠. 근데 디귿과 리을에 해당되는 단어로 수건과 순양이 있다. 물론 이건 리을은 해당사항이 있어요. 근데 꿩하고 양은 둘 다 명사니까 2개 이상의 품사에 결합한다는 말은 이상하죠. 얘는 기역과 리을이라고 했었어야죠. 할 거면. 이거 41번은 1번에 더욱이는 품사가 뭐야? 부사죠. 왜냐면 더욱이 뭐뭐한다, 더욱 뭐뭐하다 이렇게 똑같이 쓰이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얘도 어차피 이가 붙어도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는 품사를 바꾸지 못하는 애죠. 이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미사는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바꾼다가 아니라 다른 말이죠. 물론 이제 그거 문장으로 뺏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42번. 자, 쟁의와 장의에 대한 탐구 내용인데 탐구 결과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알려주죠. 쟁의가 붙은 것은 고집이 센 사람, 뭐 가슴에 낮잡아 이르는 말, 화가 낮잡아 이르는 말. 근데 장의란 말은 직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1번에 볼 때 쟁의의 의미는 어떤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다. 그렇죠. 고집이 많은 속성, 거짓말을 잘하는 속성 이런 의미죠. 그 다음 이와 3은 둘 다 직업과 관련된 거지만 기술자일 때는 장의를 쓰고 딱히 기술자가 아닐 때는 장의를 안 썼죠. 그 다음 3번째 장의와 쟁의는 모두 명사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 고집, 거짓말, 노래, 그림, 땜, 옹기 다 명사죠. 그 다음 품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왜? 명사가 그냥 명사된 거니까요. 근데 1, 2, 3의 예로 욕심쟁이, 대담쟁이, 중매장이가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1, 2, 3의 예로잖아요. 그러면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뭐가 돼야 돼? 1 자체가 욕심쟁이가 돼줘야 되고 이 자체 나온 게 여기 설명대로 보면 대장쟁이잖아요. 그죠? 대장쟁이. 그 다음 3 자체가 나와 있는 게 중매장이잖아요. 근데 욕심은 맞아요. 욕심이라는 거는 속성과 연결된 거니까. 근데 대장이라는 거는 기술이잖아요. 얘는 실제로는 상호로 보내야죠. 그리고 보통은 중매하는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게 중매쟁이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매장이란 말은 쓰지 않지만 만약에 이거 쓴다면 맞겠지만 대장쟁이란 말은 쓰지 않죠. 이렇게 낮춰보는 게 아니고 기술자가 연결된 거고 중매는 실제로 중매장이가 아니라 얘는 장이라 써야 되는 거고 얘는 중매하는 사람을 낮춰볼 거니까 쟁이라고 쓴 거니까 이렇게 쓰고 실제로 이가 돼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도 쓸 일이 없네 거의. 지금은 결혼정보 중개사 뭐 이런 말을 쓰거나 그러겠죠. 얼마나 하는 거야 모르겠네. 그런데 가본 적이 없어. 어차피 점수 안 나왔고 안 나왔어.
안 나와 점수 어차피. 학업명사는 어차피 그거잖아. 계약직인데 뭐 점수 좋게 나오겠어? 아니 뭐 1타 강사는 좋게 나오겠지. 1타 강사는. 저는 뭐 한 3,000타 강사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4번으로 넘어가 보세요. 잠깐 43번은 그냥 이것만 볼게요. 나머지 별로 없는데 새롭게는 이것만 그냥 볼게요. 새롭게는 이거 어떻게 결합된 거야? 세다가 높다가 되는 건데 이거 파생할까요? 합성할까요? 파생어는 맞아요. 왜냐면 근데 높다라는 말은 접사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새가 어근입니다. 파생사잖아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파생어 자체가 되는 건 맞지만 접두사 새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어근새에 접사 높다가 결합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44번. 44번 같은 경우에 품사가 바뀌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물어보는데 예수에 대한 안목을 높이다. 이 경우 보면 형용사 높다가 어근 높에 접사 이가 결합해서 형용사가 됐다. 근데 안목을 높이다는 형용사가 아니죠. 동사죠. 그러니까 얘는 B가 아니라 A로 보내야죠. 그 다음 모자를 깊이 눌렀었다. 근데 이게 명사가 아니지. 왜냐면 깊이는 이럴 때는 뭐가 되는 거야? 뒤에는 눌렀었다가 꾸미게 되어 있으니까 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딸꾹의 질이 결합해서 명사가 되었다. 왜냐면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격조사 붙었죠. 분명히 부사가 되려면 보조사는 가능해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얘가 명사가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네 번째, 일찍에 이가 결합해서 부사가 된다. 맞죠? 일찍도 부사고 일찍이도 뒤에 보면 용어를 꾸미는 거니까 부사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찍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모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몇 개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하고 가정사들 몇 개 보면 꼭 외워야 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앞에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 피터 문제 쭉 넘어가고 이것도 안 넘어가네. 에이 설마 이거 안 나오지. (51번은) 넘어가세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전에 했던 문제는 뭐. 이 문제 안 해도 될 것 같아. 뒤에 52번 넘어가세요. 52번은 새말단어의 구조에 참고해보세요 라고 나오는데 기억은 통사적인 게 맞죠. 오이하고 칼, 껍질하고 칼 둘 다 명사명사 결합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사어근과 명사어근 결합해 만든 비통사입니다. 왜냐면 부사어근이 명사어근 결합하는 건 비통사가 맞죠. 갈찍갈찍이나 사각사각은 기본적으로 부사어로 쓸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티귿. 동사어근에 접사 결합했다. 왜냐면 깎다에다가 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요. 그러면 뒤에 있는 개가 접사죠. 그 다음 리을은 명사어근에 접사를 만드는 파생어입니다. 예? 근데 이거 파생어 아니죠. 글자에다가 도구잖아요. 그럼 어근어근의 결합이니까 이거 합성어죠. 근데 중간에 뭐가 없어? 연결함이 없죠. 그러면 당연히 비통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긁은 도구라고 나왔다면 걔가 이제 통사겠지만 이건 글자하고 뒤에 밀은 밀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어근 자체가 중간에 그러니까 어간 나오고 어미가 없는 상태니까 둘 다 비통사입니다. 그 다음 박박이 쓱쓱 박박 쓱쓱 얘네들 전부 다 부사어거나 접사 결합한 거니까 뒤에 근데 이가 실제로 뭐예요? 그냥 접사죠. 그러니까 파생어죠. 자, 비타 문제로 볼 거 보시기가 안 되고 사동피동까지는 이번에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고 자, 57번 쪽으로 넘어가세요. 여기까지는
자, 이거는 그 두 번째 문단 보세요, 한번. 자, 어근이나 어간의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를 접사라고 하는데, 접사는 일반적으로 어근이나 어간과 함께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문장에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는다. 접사는 기능에 따라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파생 접사와 활용할 때 어간에 결합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 접사 나누기도 한다. 어근의 앞에 표시하는 접사는 굴절 접사가 없어 모두 파생 접사이고, 어근의 뒤에 위치하는 접사는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가 모두 존재한다. 굴절 접사는 흔히 어미라고 하는데, 접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파생 접사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결국은 굴절 접사랑 땡땡 어미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물론 요새는 굴절 접사라는 말을 잘 쓰진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일단 다 빠지긴 했어요. 자, 결국 접사는 좁은 의미로 파생 접사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는 굴절 접사와 파생 접사를 모두 포함한다. 그 얘기는 이런 거잖아. 이 굴절로 들어갈 때는 품사 자체가 변경되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미일 거니까. 하지만 파생 접사일 때는 품사 변경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굴절 접사인 어미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구경구는 파생 접사 꾼이 어근 구경과 결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단어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는 구경과 별개의 단어로 사전에 표시되어 등장한다. 왜냐면 파생어는 사전에 등장하니까요. 이에 비해 어가 먹에, 어미가 결합한 먹지, 먹자, 먹어서 등은 사전에 표절에 등장하지 않고 기본형인 먹다만 사전에 표절에 등장된다. 그래서 어미가 결합된 거는 기본형인 다 형태만 사전에 등재된다. 특히 파생 접사나 어근과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군소리에서 접수사 군은 쓸데없는 이라는 뜻으로 어근인 소리가 나타낼 수 있는 뜻을 일부 제한할 뿐 품사를 바꾸진 않는다. 하지만 놀이는 동사의 어간 노를 어근으로 하여 전미사 이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이고, 전미사 이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품사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군과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자는 접사를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꾼 접사를 지배적 접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거는 품사 변경 안 돼. 지배는 품사를 지배했음, 바꿨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7번 1번의 드높은의 드는 기억에 해당되는 단어로 단어의 파생에 기여한다. 그쵸? 높다와 드높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썽꾸러기의 꾸러기는 기억에 해당되며 말썽꾸러기는 말썽과 별개의 단어이겠다. 그렇죠? 왜냐면 파생어니까 말썽이라는 어근 따로 단어에 있고 말썽꾸러기도 따로 있겠죠. 이 꾸러기를 갖다 집어넣으면 사람의 의미가 추가됐으니까요. 세 번째, 엇은 어미에 해당되는 형태로 어간의 결합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수이다. 어떤 기능을 부여해? 얘는? 시제의 의미. 과거죠. 네 번째, 깊이의 이는 니은에 해당되는 말로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게 깊이가 그냥 혼자만 있으면 이 설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문장으로 봐야 되잖아요. 깊이는 뒤에 있는 깨닫게 되었다가 꾸미죠. 그럼 품사가 바뀌었네? 그러면 얘는 접사죠. 부사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형용사에서 부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품사를 변경해서 기억을 보내야죠. 정답 4번. 그 다음 흐르고의 고는 니은에 해당되는 예이면, 왜냐 어미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흐르다만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고는 안 돼 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58번. 행복하였다는 품사가 행복 명사인데 행복하다가 되면 형용사로 바뀐 거죠. 그 다음 찰랑은 보통 우리가 뭐 찰랑찰랑 이렇게 해서 부사어로 많이 쓰이는데 찰랑거린다가 되면 이미 니은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동사죠. 그 다음 좁혔다는 기본형이 좁다인데, 좁다는 형용사인데 좁히다라고 집어넣으면 동사가 맞는 거죠. 왜냐면 히가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사동이나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정확하게는 사동사, 피동사니까 둘 다 동사니까요. 기본적으로. 물론. 그 다음 네 번째, 높다 같아. 높다 형용사인데 높다 같아도 여전히 형용사죠. 높다 난다 이런 식으로 못 바꾸잖아요. 정답 나왔죠. 그 다음 자랑은 명사인데 자랑스럽다
형용사죠. 이렇게 해가면 됩니다. 근데 부사적용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유엔이 뭐 크게 볼 만한 게 설마 이건 안 나오겠다. 안 나올까? (61번만) 잠깐 봐봐. 이 문제까지만 보고 가면 61번에 선생님 줄에서 세밀한 말 만들었다. 근데 단어 형성 방법에 해당되는 거 개화살구를 만들어서 개살구를 만들었다. 명사가 아닌 품사들만 이루어진 합성어. 근데 살구는 명사인데요? 처음부터? 그죠? 그 다음 사범대학을 결합해서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합성어죠. 그 다음 전잔타라는 거에서 전잔을 만들었다. 이건 합성명사가 아니잖아요. 비빔냉면도 합성명사죠. 정답이 2번 나오긴 하는데 게살구는 뭐야? 파생어. 파생어. 앞에 있는 개는 어떤 의미지? 먹는 개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거 합성어잖아요. 이 게살구가 뭐야? 이때 개는 아직 익지 않은, 떫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의 볼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얘가 파생어가 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 이외 혹시 더 질문할 문제 여기까지 있나요? 혹시 더 질문할 거? 뒤에 단어 의미는 안 들어가니까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잘못도 뺐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은 그거 혹시 매체 다 풀었어? 혹시 매체 질문할 거 있으면 내일 질문하시고, 그 다음 내일은 매체 변형 문제 풀 겁니다. 알겠죠? 한 번에 다 못 풀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끊고 좀 맞추고 풀고 할게요. 문제 6개니까 전체 60문제 넘어갈 거라서 일단 매체만 해도, 그러니까 수능 특강만 그거만 해도 10문제씩만 맞아도 60문제잖아요. 그죠? 내일 문제만 풀고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한번 끊고 나머지는 숙제 나올 겁니다.